안녕하세요. 투자의 기본을 다지는 채널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진짜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계정, 바로 기타 영업외손익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시는데요. 사실 그 숫자들 뒤에는 기업의 실적을 왜곡할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무제표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훨씬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크게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는 영업외손익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죠. 이 영업외손익은 다시 금융손익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기타 영업외손익으로 나뉩니다. 금융손익은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처럼 예측 가능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을 띠지만, 기타 영업외손익은 말 그대로 기타, 즉 예측 불가능하고 일회성인 사건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업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공장 부지를 매각해서 큰 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이익은 기업의 본업인 제품 생산이나 판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회성 수익이죠. 이것이 바로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공장이 파손되어 큰 손실을 입었다면 이것은 기타 영업외비용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기타 영업외손익은 기업의 핵심 사업 역량과는 무관한 일시적인 사건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일회성 손익의 규모가 너무 클 경우 기업의 실제 이익 창출 능력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업에서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어느 해 가지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을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냈습니다. 그 결과 손익계산서의 최종 숫자인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기록되겠죠. 이 숫자만 본 투자자는 이 회사가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구나 하고 섣불리 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는 어떨까요? 주식을 팔아서 낼 이익이 더 이상 없으니 회사는 다시 본업의 적자를 그대로 드러내며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대 중반 한 중견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실적이 부진하던 이 회사가 어느 해 갑자기 엄청난 순이익을 발표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했죠. 하지만 재무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이익의 대부분은 본업인 건설 수주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서울의 비핵심 부동산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이었습니다. 즉,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분기부터 회사의 실적은 다시 곤두박질 쳤고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타 영업외손익은 기업 가치 평가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항목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건실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했던 다른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어 그 해의 당기순이익을 크게 깎아내리겠죠. 겉으로 보이는 순이익 감소만 보고 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고 섣불리 주식을 팔아버린다면 오히려 적의 좋은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놓치는 셈이 됩니다. 이처럼 일회성 비용 때문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조정이익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정이익이란 당기순이익에서 이런 일회성이고 비경상적인 손익 항목들을 제거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기타 영업외손익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 유형자산처분이익처럼 일회성으로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그 금액을 당기순이익에서 빼줍니다. 반대로 재해 손실이나 유형자산처분 손실처럼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회성 항목들을 하나씩 덜어내고 더하는 조정을 거치면 우리는 기업의 경상적인 이익, 즉
조정 순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주석을 자세히 보니 이 중 30억 원은 본사 사옥을 매각해서 얻은 일회성 이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조정 순이익은 100억 원에서 30억 원을 뺀 70억 원으로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 70억 원이야말로 이 기업이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반복적으로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진짜 실력인 셈이죠.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A라는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꾸준히 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투자했던 비상장 신약 개발사가 임상에 실패하면서 투자금 200억 원을 전액 손실 처리했습니다. 이 손실은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되었고 그 결과 최종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50억 원이라는 처참한 숫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회사가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조정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당기순이익 150억 원에 일회성 손실인 200억 원을 다시 더해주면 조정 순이익은 플러스 50억 원이 됩니다. 즉 일회성 투자 실패라는 악재를 제외하면 이 회사의 본업은 여전히 50억 원의 이익을 내는 튼튼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이 일회성 손실에 과민하게 반응하여 주가가 폭락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항목이 일회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때로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매년 자잘한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낸다면 그것을 과연 일회성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 3년에서 5년치의 손익계산서를 함께 펼쳐놓고 비교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정 항목이 정말 어쩌다 한번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기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의 주석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기타 영업외 수익 100억 이렇게 한 줄로만 표시되지만 주석에 가보면 그 100억 원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80억, 외환차익 15억, 자비익 5억 등으로 상세하게 나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을 통해 우리는 이익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명한 투자자는 발표되는 당기순이익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파고들죠. 특히 기업의 본질과 무관한 일회성 사건들이 모여있는 기타 영업 훼손익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를 제거한 조정 이익을 직접 계산해보는 노력을 통해 기업의 진짜 실력을 꿰뚫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의 핵심 비결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전문적이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만 직접 조정 이익을 계산해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무제표 분석 팁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